사실은 이 쉬는 시간에 줄리아 드림하고 얘기 아닌 얘기를 하면서 이신전신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준영 씨의 어떤 전국대 우승 사진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예. 줄리아 드림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예. 제가 일부 제일 처음에 그 음악을 처음 듣고 어쭈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정말 뭔가 파면 팔수록 뭔가 음악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음악적 백그라운드가 아주 그렇죠. 이 준영 씨는 일단 그 장구로 네. 장구로 한국 재패 그 정도 아닌데. 네 라든가 우리 상훈 씨는 베토벤을 능수능란하게 치는 피아니스트로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짜 네. 병규 씨는 뭐 없어요? 저는 네.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원로 가수세요. 진짜? 손인호 선생님이라고. 오 진짜요? 선생님? 아시나요? 알죠. 저희 작은 할아버지십니다. 저기 오. 저기 역삼동 살고 계시는데. 오. 네. 야, 다 음악 엘리트들이었어 알고 네. 보니. 할아버지 히트곡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해운대 엘레지도 있고요. 아,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고. 그러니까 남행열차 말고 알아. 그 노래도 있고요. 거기, 제가 네, 사실 부산에- 제가 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정말 이 줄리아 드림 멤버들의 어떤 복잡다단한 경력만큼이나 음악도 굉장히 뭐라고 해서 정말 형언할 수가 없는 사실 그냥 프로그레시브 사이키델릭 이러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또 지금 연주하신 곡들을 보면은 약간 프로그레시브 끼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어떤 박자나 이런 거 어떤 꼬는 이런 걸 좀 많이 빼고 굉장히 좀 블루지하고 사이키델릭한 어떤 그 원형으로 가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줄리아 드림은 어떻게 곡 작업들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주로? 그 곡마다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연주하지 않은 곡 중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레시브처럼 박자가 꼬고 막 이런 노래들도 네네. 있긴 있는데 네. 네. 그런 노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상의를 해가면서 만들죠. 근데 저희 대부분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노래 한 90%, 80%, 90%는 네. 다 잼을 하다가 만들어진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그 프로그레시브한 노래도 잼을 하다가 리프를 착안을 해서 여기서 한번 그럼 박자를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됐던 거고 가위 같은 경우도 그 노래는 원래 이제 어떤 곡이 있었는데 네. 그 노래를 좀 수정을 하면서 아예 다른 곡으로 바뀐 케이스고요. 바람머리 굿도 잼을 하다가 곡의 구성처럼 뭐 이제 살을 붙였던 거고. 그 사실 잼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단단하고 좀 견고하다는 인상을 받는 그런 음악들인데요. 연습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근래 미국 가기 전 갔다 와서는 이제 미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합주를 원래 못했는데 이제 원래 저희들은 주 5회 하루에 한 6시간?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무조건 30시간씩? 나 30시간인가 그러면? 오르게 30. 그렇구나. 예. 계산은 좀 안 되시나요? 정규 계산 제가 숫자 약합니다. 숫자에 약해서 숫자 이해가 강해요. 병규가 네. 숫자에 강하고 저는 숫자에 30시간. 야, 거의 직장인이네요. 직장인 이상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 직장인들 나가서 하루 사실은 실제 일하는 시간 한 3-4시간이죠. 네, 카톡하고 팟캐스트 듣고 뭐 이러면 3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 하루에 6시간? 대박이네. 그 줄리아 드림의 어떤 연주의 그 답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6시간 동안 합주를 하면은 근데 30시간 중에 20시간 정도가 잼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잼하고 뭐 수다도 떨고. 네. 상훈 씨 욕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근질근질하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진짜 그 수많은 장르들을 그런 생각이 드시나 하면서 그냥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그냥 뭐 네. 별로 막지 않고 그냥 해보는. 장르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애매한 게 장르를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장르 저 장르도 해보고 그냥 뭐 가끔 심심하면 뭐 그럼 잼이라면 사실은 웬만하면 잼을 하면 좀 이게 휘발되고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때 어떤 감흥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줄리아 드림은 그걸 다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어떤 뭐 노하우라도 있나요? 녹음했죠 뭐. 녹음. 그러니까 녹음을 좋은 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녹음을 일단 하고요. 네. 듣고 나서 근데 여기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곡화시킬 그러니까 잼을 가지고 네. 곡처럼 다시 구성을 이제 구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음. 고민을 이제 좀 해서 그렇게 하는. 사실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또 주로 뭐 밴드 같은 경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줄리아드림 어떠세요? 주로 이제 준영이가 많이 리더. 저희가 만약에 5분 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0초, 20초가 괜찮은 게 있었다 리프라든지 이런 컨셉이 그럼 거기서 이제 발상을 시작해가지고 넓혀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준영이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그럼 가사나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럼 주로 그럼 준영 씨가 다 담당을 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그런 편이죠. 음, 근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런 주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잼을 할 때도 그냥 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잼을 이제 다듬어서 다시 곡화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아이디어를 짧은 걸 갖고 와서 그걸 잼을 해서 곡으로 만들거나 가사를 써서 분위기를 만들 때는 이건 이러한 노래고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사도 그런 거 입각해서 쓰는 편이죠. 그렇군요. 이게 좀 그럼 이렇게 가사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편이세요, 다른 멤버분들이? 가사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준영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듣고 연주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사운드 메이킹에 대해서도 또 줄리아드림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때 저도 이제 나름 꼴에 뭐 뮤지션 나부랭이다 보니까 뮤지션 나부랭이라는 것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뮤지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팬더와 깁슨의 소리를 구분한다든가 뭐 등등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준영 씨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깁슨 소리야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들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팬더를 치고 계시고 사운드의 그 기타 소리를 내실 때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소리를 내겠다. 아니 음악에 맞춰서 어떤 소리를 내야겠다. 뭐 이런 네네네. 식의. 그러니까 기술적인 네. 어떤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사운드 메이킹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저는 이제 퍼즈 페달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곡마다 다르긴 한데 가위나 이런 노래 마이너 엑스터시 같은 노래는 좀 강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폭발적인 이야기들을 좀 담고 싶은데 그 폭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디스토션 사운드로 대변되는 폭발적인 거는 알맹이가 되게 강한데 퍼즈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광폭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좀 신경질적인 그 뉘앙스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었고요. 예를 들면 가위는 특히 파트 2에 나오는 부분은 실제 가위 눌린 상태에 대한 그 고분분투기 때문에 진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리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 음악 자체의 그 어떤 곡을 만들 때 저희 방향이기도 한데 이미지를 음악으로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곡에 맞는 이미지에 대한 연주를 사운드를 메이킹하려고 애를 쓰죠. 예를 들면 이게 가위 눌려서 막 괴로운 상태고 괴롭다고 소리 지르는 거 정말 비명처럼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 슬픈 어떤 읊조림에 대한 노래라면 그 읊조리는 것처럼 기타를 연주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데 그 사용하는 음계가 블루스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 뿐이고 약간 그런 거죠. 사운드 메이킹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런 게 아닌가? 그렇군요. 사실 뭐 줄리아드림 음악 중에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부분이 아까 그 미국 애들도 그랬다시피 기타가 빵 터질 때 그때 그 이 드라이브 같은 그 톤이 굉장히 정말 단단한 그 톤이 딱 터질 때 그게 굉장히 쾌감이거든요. 그런 당연히 그런 의도한 거겠고요. 의도하신 거겠는데요. 무슨 질문 하려고 얘기했지? 제가 대답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일단 보드 네. 뭐 기타리스트 분이나 베이시스트 분들이 이제 그 소리들 여러 소리들을 내기 위해서 그 이펙터들을 이렇게 큰 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연주할 때 이렇게 소리들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잘 못 보던 이펙터들이 많이 있던데 딜레이 계열도 좀 특이한 거였고 그
그거를 어떻게 어떤 맥락이 있게 보통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그 조합을 해보고 그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나름의 틀을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방향이 있으셨나요? 맥락이? 그쵸. 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올해 보드를 이제 해체하고 그렇죠. 부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줄리아 드림을 하면서는 좀 기본적으로 빈티지한 소리를 내고 싶었었고 그쵸. 맥락이 그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거 가끔 다른 밴드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드라이브류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줄리아 드림은 이제 앰프 제가 달고 다니는 앰프에다가 퍼즈 페달이랑 그 다음에 뭐 모듈레이션 이런 건 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딜레이가 제가 보드에 독특한 게 3개를 쓰거든요. 그쵸. 보통은 하나 정도 있거나 안 쓰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3개의 딜레이를 한 곡에서 동시에 나올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가 핵심인 것 같아요. 딜레이는 그렇구나. 거의 모든 곡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혹시 그 예전에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음악을 한다고 해서 뭐 소리를 비슷하게 낸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게 이제 아마 그 뮤지션 분들한테도 놀랍게 저게 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타 톤이 지금 앰프는 네, 펜더 앰프를 주로 쓰시고 기타도 펜더 기타 사용하시는데 근데 진짜 저도 특이한 게 거기다가 퍼즈 쓴다고 저 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난다. 네. 그 느낌이 내기 어렵거든요. 그런 맛을 내는 게 어려운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참 뭔가 폭발하는 그런 터진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참 또 그러면서도 또 모던한 부분에서는 그런- 모던하고 재해석된 네.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훈 씨는 그럼 이 지금 이런 어떤 사운드 스케이프에서 네. 드럼을 이렇게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따로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줄리아 드림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맥락은 짜여져 있지만 그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특히 저희 감정선을 나타내는 건 이 친구가 주로 이제 노래라든지 음. 솔로를 통해서 나타내니까 네. 어떻게 치고 있는지 열심히 듣습니다. 일단은 들으면서 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게 다이나믹을 같이 그렇죠. 맞춰가는 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노트 수나 이런 것보다는 네. 거의 다이나믹 위주로 그리고 약간 중간에 싹 사가질 때 내가 한 번씩 튀어나간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그런 류의 호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병규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맥락은 약간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베이스는 음도 있고 리듬도 있는 그런 약간 걸쳐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박군의 그 눈치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네. 진짜로 치고 있는 말한 대로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게릴라성으로 이제 가끔 한 번씩 저도 계속 발판을 깔고 있다가 한번 약간 지쳐 있다 싶으면 한번 훅 들어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페달보드도 이제 베이시스트들은 원래 딜레이나 이런 거 뭐 요즘엔 많이 쓰시지만 네. 좀 저도 딜레이나 퍼즈 이런 것들을 이제 솔로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을 하고 좀 평소 때에도 딜레이가 아예 그냥 전 곡에 깔려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페달보드들도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보드를 쓰시긴 쓰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네. 것 같아요. 소리의 변화를 많이 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타 같이 이제 좀 멜로디 라인 중심으로 갈 때는 네. 딜레이 같은 걸로 공간감도 기타에서 딜레이 써서 만들어지는 공간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 느낌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악기 드럼이나 베이스를 어떤 베이스는 이렇게 쳐야 되고 드럼 이렇게 쳐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그냥 그것도 그 나름의 어떤 그냥 개별적인 악기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클래식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첼로가 저음을 깔고 네, 바이올린이 네. 고음을 이렇게 연주하지만 어떤 순간에 확 네, 전환이 돼서 네, 뭐 올라왔다 네, 다시 네. 바뀌고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그런 악기의 역할을 굳이 좀 음. 정하지 않고 3인조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 그런 면에서 정말 줄리아 드림의 음악 어떤 연주들이 정말 굉장히 감정선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로 이렇게 굉장히 버럭했다가 했다가 잠잠히 있다가 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준영 씨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굉장히 감정 표현 기타로 감정 표현하는 데서 굉장히 능숙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노래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줄리아 드림 노래에서는 이렇게 그 보컬이 노래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요? 네. 네. 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근데 정규 앨범이나 뭐 나중에 들어가는 앨범들에 대해서 노래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네. 줄리아 드림 만들 때 노래를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건 노래뿐만 아니고 드럼 베이스 뭐 악기 연주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네.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를 하지 음. 말자 약간 그렇게 해서 원래 노래도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나오게 부르고 싶고 드럼 베이스도 뭐 이렇게 약간 연주 음악 하면 요즘 뭐 펑크나 재즈처럼 막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비슷한 듯 가면서 같이 그 안에서 덩어리들이 흐름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 네. 그 느낌으로 그 와중에 이제 기타가 이제 있는 것 뿐이고 어떤 나머지 악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보컬도 그냥 악기처럼 예. 나오는 거를 사실 마음으로 생각했었었는데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아까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 짐 모리슨 느낌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어떤 곡들은 좀 많이 들어가는 곡들도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주는 그런 곡들도 네, 좀 그런 노래도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약간 정말 좀 포스락의 느낌이 음. 그냥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네. 보컬을. 근데 저도 보컬을 좀 많이 있는 책이 좀. 현규 씨도 제가 알기로는 노래 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요? 네. 저도 못 들어본 네.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군요. 그냥 유명한 음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러스 하잖아 그래도. 그러면 참 그리고 예. 참 그 얘기도 해야 되겠다. 그 네네. 지금 또 그 건반을 같이 연주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 그렇죠. 이게 키보드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거가 요새 리이슈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나와 있던 오리지널 모델? 오리지널. 이제 뭐냐면 네. 아날로그 키보드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오늘 라이브에서 1부, 2부에서 들으시는 그 키보드 소리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아날로그 키보드입니다. 근데 이제 요 최근에 나오는 저런 비슷한 소리들을 내는 거는 디지털로 다시 다 재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에서 그 전류가 전압이 바뀌면은 피치가 떨어지고 그런데요. 네, 피치도 바뀌고 오. 음정이나 음색이 전압에 따라 바뀌어서 그 항상 그거를 주의해서 네. 그 튜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저거를 건반에 1년 넘게 쓰면서도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튜닝의 센터에다 놓고 공연을 시작했는데 공연 끝날 때 완전 그래서 말아먹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항상 공연 전에 튜닝을 해갖고 올라갔는데 공연하다가 또 마지막 곡 때문에 튜닝이 달라고 그래서 이 귀가 이상한 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튜너를 본격적으로 끼고 시작하면서는 알았는데 얘가 전기라는 게 항상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바뀌고 더군다나 저희처럼 이렇게 몇몇 곡들이 루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얘가 튜닝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그래가지고 튜닝을 그때 이제 살짝 조정하면서 아 튜닝 직접 바꾸시는 방법으로. 그 건반에 튜닝을 아날로그 악기들은 튜닝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에서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를 어느 정도 네. 일정 범위 안에서는 네.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미국에서도 그랬나요? 예, 미국에서도 조금 그랬죠. 미국 전기도 똑같네. 똑같네요. 근데 한국보다는 조금 덜. 덜해요? 아무래도 네. 걔네는 100볼트니까 네, 맞아요. 폭이 좀 적을 거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조금 제 악기도 110볼트 악기라서 그런 그러니까 거. 저기 이제 소형 AVR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짐이 또 커지겠지만. 그렇죠. 커지겠지만. 그 말이 AVR 소용이지 무게가.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되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실제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아주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들어보고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에 그걸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귀한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USB 단자가 없는 악기예요. 진짜. USB가 아니고 아웃도 모노예요. 네, 아웃도 아, 모노. 모노예요? 네, 아웃도 모노. 아, 그거를 지금 저 이펙터 사용하셔가지고 스테레오로 분리해서 이제 들리게 어느 정도 스테레오감을 주는 걸로 이제 만드셨는데. 네.
아주 매력적인 소리를 들을 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분위기나 맛을 내기 위해서 네. 실제 진짜 그 쓰던 악기랑 비슷한 그쵸. 그런 걸 가져다가. 국내 세 대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걸 어디서 구했을까? 저게 구해도 네. 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어디서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줄리아 드림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음악들을 다 듣고 이게 다 어떤 표현이 되는 건지. 아 그렇죠. 30시간. 그렇죠. 30시간.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예전에 그 다음이었나 어디 카페에 무슨 1000시간 무슨 동호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포지션을 막론하고 이렇게 모이면 무조건 그냥 1000시간 합주해야 된다. 1000시간 합주 카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야, 그냥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혀를 찾는데 예. 제가 그-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네,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팀이 있었네요. 그게. 이건 굳이 저 다시 뭐 여쭙진 않겠죠. 진짜 아니요 정말 이 연배 저 연배 때 저 음악의 어떤 밀도라는 게 참 세상에 일단은 정말 홍대 음악씬이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발전된 홍대 음악씬의 어떤 대표 선두주자에 서 있는 예. 줄리아 드림의 노래를 하나 좀 라이브로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네. 마이너 엑스터시 블루스란 노래 앞에 아침 꿈이라는 짧은 네. 소품곡을 붙여서 연주한 건데요. 네. 아침 꿈은 말 그대로 아침에 이게 일어났다가 다시 살짝 잠들었을 때 꾸는 꿈에 아. 대한 그런 노래고요. 네. 마이너 엑스터시 블루스는 쾌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의 쾌락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어떤 적용을 해보자면 아침에 살짝 잠을 잤다가 씨발 그냥 휴가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쓴 쾌감에 네, 술이나 먹자. 술이나 먹자. 아주 낮술을 또 낮술을 먹는. 네, 그런 이건 뭐 이제 비유가 너무 적절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 꿈과 예. 일단 마이너스 엑스터시 블루스. 마이너 엑스터시 죄송합니다. 마이너 엑스터시 블루스. 블루스. 예. 연달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들으시는 노래들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것입니다.
pressure feel. You are mine ecstasy. You never know how to disappear. Yeah. You are mine a trembling. You know about and perceive. You are my ecstasy. You never know how to disappear. You are my adrenaline. You know what it is I feel. Yeah. You are mine trembling. You never know but to disappear. Yeah. 줄리아 드림의 아직 좀 부족하지만 다시 줄리아 드림의 디테일한 좀 더 음악 세계와 음악들은 8월에
아, 9월쯤에 오시겠네요. 다시 가을쯤에 아, 다시. 짧게 갔다 올 것 같아요. 아 짧게요? 음. 그렇군요. 아, 그럼 한참 더 올 텐데. 그렇죠. 여튼 한참 더 올 때 고생하고 오시는 그때 나중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줄리아 드림의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얘기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일단 한국의 음악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국의 음악신의 미래는 있을까요? 네. 네, 준영 씨 뭐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음악신의 미래가 어떠신가요? 줄리아 드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짓고 네. 뭐도 짓고 이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네. 애초에 그럼 뭐 그럴 생각도 아, 없었잖아. 원래 애초에 그런 생각 어.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고 음악을 앞으로 할 거라고 특히나 소닉붐에 나오신 모든 밴드들이 네. 뭐 올해 음악 하시고 또 앞으로 음악 하실 밴드들인데 근데 일단은 정말 이게 계속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갖고 뭔가 유지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답이 좀 있을까요? 그에 대한? 그래서 저희도 요즘 고민 중이. 아 고민 중이세요? 네, 어떻게 하면 네. 음악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네. 라기보단 밴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당장 벌써 저희도 미국 갔다 오고 뭐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합주가 완전 줄어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새로운 곡을 작업하고 이런 부분도 역시 또 더뎌지는 거고 막 불타오를 때 막 쏟아내서 빡 하고 요즘에는 홍대에서는 앨범도 다들 좀 천천히 내는 추세잖아요. 많이 안 내고 약간 뭐 싱글 그렇죠. 많이 내고. 싱글로 주로. 근데 저희는 사실 앨범 막 계속 많이 내고 싶거든요. 만 2집, 3집, 4집 막 계속 내고 그렇죠. 싶은데 그게 사실 마음같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저 잘 아시겠지만 네. 앨범을 녹음을 하는 것도 녹음하는 비용, 뭐 믹스, 마스터링, 그렇죠. 뭐 프레스 찍고 이런 거부터 돈을 들지 않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 내가 밴드 하면서 돈을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유지는 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상훈 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각하고 둘이서 네. 이제 저희가 항상 같이 모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네. 이제 앞으로 또 해외 진출, 해외에 갈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8월 달에도 기회가 왔고. 네. 근데 마찬가지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각자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합주를 못하고 사실 찢어져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네. 거기에서 오는 아쉬움과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고 사실은 그렇죠. 네. 조바심도 나고 예전처럼 그때는 저희는 정말 저희만의 연습실을 가지고 네. 병규는 거기서 살면서 그렇죠. 저희도 항상 그냥 눈 뜨면 출근하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주말 공연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걸로는 물론 더 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삶을 똑같이 그냥 답은 없고 힘들기만 하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예. 병규 씨는 좀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저도 항상 같은 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디 밴드들의 그렇게 혹은 이렇게 줄리아 드림처럼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있는 밴드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로 좀만 타협하면은 쉬운 노래 좀 만들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다가갈 생각을 좀 하지 않니?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없지 않을 거예요. 많죠. 네, 맞나요? 항상 듣는 얘기. 특히 옛날에 초반에는 많았었죠. 네. 지금 보겠나요? 지금도 종종 이제 말씀을 많이 하죠. 네.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네.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한 번씩 꼭 어떠세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럼 사실 뭐 뜰만한 노래를 어떻게 만들면 뜰 수 있을까? 예, 이 얘기는 패스하시기로 하고요.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네. 예,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줄리아 드림을 결성하던 당시에 저희가 내건 딱 하나의 슬로건은 이거였거든요. 뭐 프로그레시브고 사이키델 이런 거가 아니었고 네. 그냥 한 번쯤은 온전하게 그런 거 다 제끼고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 음악만 만들어보자. 왜냐면은 그 이전에는 비록 심지어 어렸지만 조금씩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예, 만들다 보면. 예. 근데
한 번만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몇 년만 더 해보자. 그리고 뭐 대중적인 거 그러니까 더 맞추는 게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해도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연주가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하고 있었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나이가 들지 않았고 예. 지금부터 더 고민해서 준비해서 몇 년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리아 드림에서만큼은 이제 그런 타협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얄짤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홍대에서 음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홍대를 국한하면 홍대 국한하니까 이게 우리가 돈 못 버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대중적인 걸 한다고 또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요. 예. 그렇군요. 우리가 타협을 조금 한다고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그 타협하는 음악도 사실 그 실력이 있어야지 그거를 막 타협한 코드를 쓴다고 그렇게 또 좋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떠세요? 만약에 줄리아 드림의 노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을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될까요? 줄리아 드림의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기회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한국 음악의 그 문화와 그렇죠. 관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도 요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줄리아 드림이랑 별개로 네. 기회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이 네. 이 한국 씬의 이 음악의 심각한 이 상태인데 네. 그 질문자의 생각은 이제 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주체적으로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듣지 않고 취향이라는 게 좀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랑 같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막 찾아서 취향을 만들어 듣고 이러시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들려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좀 뭐랄까요 그렇죠. 공연을 기획하시고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중간 다리에 계신 분들이 더 귀에 자꾸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서울여대 네. 네. 학생들이 수업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이지만 그냥 공연이었어요. 무슨 수업이었죠, 그게? 그게 그 언론 뭐 이런 관련 과였었는데요. 네. 그 거기서 인디 밴드 세 팀, 저희만 빼고 다 이제 두 팀은 되게 유명한 밴드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 이제 홍대 FF랑 클럽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 밴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공연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뭘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기획한 선배들이 뭘 했었냐면 네. 저희들 인터뷰 다 따서 네.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계속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밴드는 뒤에 팀들은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 되게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신날 수 있는 네. 음악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왜 이런 음악을 하는지 이런 음악의 장점은 뭔지 막 물어봐서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딱 1학년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20살 뭐 한두 살 정도 네. 여학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약간 우려를 했어요. 이게 될까? 얘들이 좋아할까? 너무 싫어할 거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웬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블루스 같은 곡을 하면 중간 중간에 약간 장난치는 포인트도 알고 네. 막 소리도 그러니까 그 반응도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좋다고 막 연락도 오고 연락도 오고요? 아니 그런 연락 페이스북 페이지로. 네, 페이스북 통해서 네. 예. 네. 저는 그 얘기한 건데. 네. 지레짐작으로. 네, 아니.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위 같은 노래를 막 10분 동안 연주를 기타 솔로만 하는데도 홍대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능동적인 관심 마치 미국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면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터지면 막 올라왔다 잠잠히 기다렸다 이런 그런 스텝을 전 그 학생들한테 봤었거든요. 연주를 하면서 그래서 어쩌면은 어렵고 말 안 되는 음악이란 것이 있다기보단 이 홍대 씬에 있는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봐야지 재밌는지에 대해서 뭐 뮤지션들이 할 목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거를 말하자면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계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정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줄리아 드림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결성 2년 차인데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은 저기를 이제 경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딱 이게 된 게 그 일단은 뮤지션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잖아요. 아마 네. 대리만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진짜 그 30시간씩 주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팀들이 물론 그런 걸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은 보통 4분 뭐 길어야 7, 8분 정도 그렇죠. 안에서 곡을 만들고 뭐 심지어 앨범에 방송 같은 걸 좀 나가기 위해서는 뭐 3분 30초나 4분 안에 끊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나오는 대로 연주를 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게 되게 아마 한 큰 틀을 하나 깨는 듯한 느낌이 좋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연습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만큼 연주력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딱 그 어느 정도 그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명도를 얻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대 쪽 안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네. 그 다음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애를 쓰면 올라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게 이제 듣는 법을 모른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전에는 이제 되게 그래도 좀 팝송 프로도 많이 있었고 뭐 심야에 좀 흔히 얘기하는 뭐 앞서 이제 엣지 있는 음악들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새는 거의 가요 프로고 가요 프로들에도 그 저기고 뭐 토크 위주고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감상법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사실 듣는 뭐 클래식 들을 때 듣는 방법이 좀 있고 뭐 댄스 음악 들을 때 심각하게 앉아서 듣진 않잖아요. 뭐 흥겹게 듣고 이제 그런 음악별로 듣는 방법이라든가 익숙함이 좀 생기면 그 음악이 많이 들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익숙해지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요. 네. 좋은 적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매체에서도 팟캐스트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이런 훌륭한 팀들 발굴해서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네. 뭐 또 연주를 길게 하는 팀들은 사실 없진 않았는데 중간에. 근데 그 팀들하고 처음 봤을 때도 정말 달랐던 게 연주가 너무 단단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비밀은 30시간. 30시간, 지금 120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역시 야 정말 그 노래 앞엔 장사가 없네요, 진짜 왕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좀 앞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줄리아 드림이 이제 8월에 미국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규 앨범을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앨범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일단 정규 앨범을 내려고 네. 지금도 이제 공연에서 하진 않지만 곡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해서 정규 음. 앨범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뜻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더블 CD로 해서 곡을 많이 넣어갖고 해서 1번 CD부터 2번 CD 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리장성을 쌓으시겠군요. 근데 이제 뭐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가위 예를 들면 저희 싱글 냈던 것처럼 꼭 그렇게만 들어야만 하는 정도는 아니고 네. 개별로 들어도 괜찮지만 이게 어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어떤 곡들은 탁 붙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같은 한 테마를 가지고 계속 변형을 해서 뭐 약간 느린 노래도 나왔다가 뭐 액티브한 노래로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짧은 노래들도 많이 들어가고 흔히 얘기하는 컨셉 앨범이나 네, 컨셉트 앨범으로 컨셉 앨범. 해가고 해서 작업을 어나더 브릭 인 더 월 같은 뭐 그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느낌도, 약간 예. 주제를
좀 가지고 만드는 앨범. 한국 한 곡 들어도 좋고 그걸 쭉 이었을 때 하나의 또 큰 네. 이미지가 주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은 좀 다른 곡들도 좀 들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내년 상반기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전에 안타깝지만 네. 소닉붐 라이브의 어떤 음원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좀 달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돌발 질문 갑자기 생각이 네. 하나 나가지고 네. 만약에 8월을 그 이제 페스티벌 갔는데 그쪽에서 앨범 내자고 네. 미국으로 와서 그러면은- 활동하자 이런 제의가 혹시 들어온다면 가실 의향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건가요? 진짜 바라던 바긴 한데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일단 어쨌든 저희는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그쵸. 거기도 사실은 지속적인 활동을 해줘야 그쵸, 그쵸, 그쵸. 어떤 성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거의 그쪽에서 뭐 몇 개월 있다가 뭐 한국에 몇 개월 있다가 그쵸.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한 최소한 몇 년간은 생각하고 너네가 그러면은- 집도 만들어주고 너네들이 돈 다 대주 생활비 대주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세게 나와요. 아니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근홍 씨가는 또 다른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너바나 그에 대한 걸 하는데 그렇죠. 너바나도 맨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그 이제 인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네, 굉장히 그렇죠. 작은 인디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눈에 띄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단계인데 그런 단계의 한 부분의 제의가 왔을 때 그거를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 진짜 그런 생각이 한국에서 들어서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면 예. 그쪽에서 저희는 그쪽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한국에서 뭐- 유승준 씨처럼 입국 금지 이런 거 말고 그게 아니고 왜냐면은 이미 다 갔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염두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그렇죠. 예. 뭐 여기를 접고 거기로 완전 가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조율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제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저희는 네. 활동은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내한 공연일 텐데. 내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뭐 SNS도 있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뭐 실제로 유튜브 등지에서 이렇게 음원을 올려서 좀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밴드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그렇죠. 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제가 네. 드리려고 원래 했던 질문. 원래 질문 예. 와서 예. 최근에 이제 한국 음악씬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딱 얘네 좀 괜찮네. 어쭈 뭐 이런 밴드나 뮤지션이나 어떤 인디나 뭐 메이저나. 원더나 오버를 뭐 하여튼 메이저나 하여튼 통틀어서 있다면 한 팀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질문 받으니까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네. 저희도 보면서 누구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예. 없으면 없다고 그러셔도 돼요. 네. 많은데 기억 안 나는 걸로. 이런데 왠지 괜히 더 신중해지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예. 그냥 좋더라. 혹은 괜찮더라. 예. 좋은 팀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오래 활동했던 팀들도 다 좋고 저희. 그렇군요. 근래에 봤던 팀 중에 개인적으로는 891 891. 이라는 밴드. 891. 891. 네, 원래 이미 잘하고 계신 밴드들 말고 좀 그 팀도 신인 팀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3인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팀 되게 멋있었어요. 891이라는 어느 쪽 음악 하시는 분? 록음악인데요. 네. 뭐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고 연주도 탄탄하고 음악도 좋고 라이브도 안정감 있고 891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원래 이런 거 하면 언급하고 싶은 밴드 중에 미스 이솝 로마템이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완전 처음 들어보네. 네, 멤버가 나이들도 되게 어리고 네. 너무 음악이 멋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멤버가 이제 장기 해외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지된 상태래 가지고 그렇군요. 아깝습니다. 상훈 씨는 혹시 뭐 다른 말씀하실 만한 저는 뭐 행거스란 팀. 행거스. 네, 더 행거스. 네. 그 팀도 제가 근래에 봤던
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그 팀은 어떤 약간 음악을? 그런지 약간 시애틀 그런지 쪽인가 약간 약간 시애틀 그런지인데 좀 모던한 요소들이 요소도 많이 있고. 있어요. 예. 네, 행거스도 되게 건반도 있고. 그러니까 시애틀 오리지널 시애틀 그런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약간 그런 리프는 그런 느낌인데 네. 또 곡을 끌고 나간 방식은 약간 좀 모던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군요. 건반도 적극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병규 씨는 저는 뭐 막상 얘기하려니까 네.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팀은 네. 저는 라이프 앤 타임 라이프 앤 타임. 보고 좀 많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너무 셋 다 저희랑 동갑인데 네. 우선 연주 실력이 너무 흠잡을 때고 그래요. 또 30시간 이상을 했단 말이야? 네. 음악도 너무 네, 음악 진짜 멋있죠. 라이프. 훌륭하고 음. 좀 라이브에서 그게 재현이 되시던가요? 네, 그 앨범하고는 좀 다른 라이브는 또 라이브 라이브는 나름의 또 그 맛이 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줄리아 드림 멤버분들께서 못 하셨던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든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뭐 주영 씨부터 갈까요? 네. 네, 일단 저희가 항상 공연하기 전에 항상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그냥 3, 4분 생각하고 들으면 노래가 안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노래가 그렇죠. 왜 안 끝나지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본다는 기분으로 좀 긴 음. 호흡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그 예상하지 못하고 듣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일단 그게 저희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 맞다. 이제 3, 4분쯤이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네 그쵸. 좀 그렇겠다. 아직도 아. 안 끝나. 아직 근데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애초 그렇지. 이렇게 멘트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더 오히려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염두를 해두시고 들으니까 음. 어차피 길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렇지, 사람들 그렇지. 그냥 예. 이제 한참 더 가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들으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네, 좋은 그렇게 방법이네요. 좀 예. 들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고요. 근데 또 디테일하게 너무 숫자를 얘기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냥 길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길다고 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네. 네. 아예 지금- 안 들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죄송한데 못합니다 이러면 진짜 못하게 들려요. 네. 잘 못합니다. 네. 우리 상원 씨는 할 말 일단은 항상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팟캐스트에 이렇게 초청 받고 네.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항상 저희를 많이 챙겨주시고 하는 팬분들 야 예,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제 진짜 락스타의 면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항상 주변에서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분들한테 항상 저희가 감사하다고 항상 어필을 하지만 언제나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미국도 갔고 앞으로도 또 가게 될 기회도 생겼고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병규 씨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그 뭐 길게는 뭐 1시간 정도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게 직접 얼굴 보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 들려주기 위한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네. 아니구나. 전에 한번 마포 FM에서 한 적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오늘 뭐 그 방송도 되게 좋았지만 오늘 방송이 훨씬 더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그걸 아시네요. 락스타가 그냥 방송물 먹은 사람이 둘이 있으니 조금 더 솔직한 말들을 좀 할 수 있었던 자리 같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유.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일본 갔다 오시느라고 사왔던 예. 마차 롤케이크가 아니라 뭐지 하여튼 스펀지 케이크, 쉬폰 케이크 쉬폰 케이크 예.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맛이 없으셨다고. 아, 참 그거 하나 뭐 어디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SNS라든가 뭐 어디 알 수 있는 방법 페이스북, 트위터에 다 저희 있습니다. 어떻게 쳐야 검색이 되죠? 페이스북에는 줄리아드림 영어나 한글로 치시면 되고요. 아, 예. 근데 줄리아드림 영어로 칠 때 줄리아하고 띄고 치셔야 돼요. 드림. 페이스북에 보셔야 왜냐면은 됩니다. 줄리아 드림 그냥 붙여치면은 무슨 오스트레일리아 밴드 이런 오, 팀 나오더라고요. 동명의 팀이 있더라고요. 그 핑크플로이드 카피 밴드인데 아. 그분들은 그래서 그 한글로 한국 분들이니까 한글로 치시면 될 것 같고 아, 예. 트위터는 아마 줄리아 드림이라고 그러니까 치면 한글로 그냥 줄리아드림 붙여서 네, 치면 그렇게 나오죠. 네, 네, 네. 거기에 그러면 이제 공연 공지라든가 뭐 네, 이런 그쵸.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줄리아 드림의 한 곡을 듣고 이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그거 이제
앨범 앨범에- 버전. 예. 네, 앨범에 수록된 가위 레이 다운 온 미의 이제 가위 파트 1, 2, 3와 그 앞에 인트로 더 곡, 보이스. 예, 더 음. 보이스까지 있고요. 네. 이제 물론 맨 앞에 인트로 곡은 라이브 때는 하지는 않는데 네. 그 곡까지 해서 진짜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거니까 누워서 네. 취침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듣고 가위 한번 그러니까 누르시고. 이게 지금 그 앨범 그 전곡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원래는 이게 이제 트랙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네, 이제 그쵸. 곡을 쓰신 분들이 의도가 네. 쭉 이어서 이렇게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죠. 이거를 1부, 2부에 이제 보통 저희가 CD 음원을 나눠서 듣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몰아서 한 곡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부 때는 이 곡을 라이브로 네. 해서 그걸 들으셨고 이제 2부에서는 이 똑같은 곡이지만 앨범 버전으로 되어 맞습니다. 있는 차이나 어떤 또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 나도 까먹었다 무슨 얘기 여튼 네. 정말 네. 저는 EP 앨범이라 불렀으나 난 이걸 본인들이 싱글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이게 멜론 같은 맞아요. 데서 들으면 아 그렇죠. 곡이 뚝뚝 끊어져요. 그렇죠. 트랙 넘어갈 때마다. 그치. 그래서 저도 아쉽더라고요. 이거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탁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뚝 끊어졌다 나오니까 제일 그래서 아쉬운 CD 예. 사셔야 됩니다. CD를 예,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CD를 사셔야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밴드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네.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감사드리고요. 예. 꼭 CD 구입하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듣고 그냥 계시진 않겠죠. 어디서 사는지도 알려줘야 돼. 지금 이제 다시 넣어야 돼 우리 향뮤직 향뮤직에서만 지금 판매하시는구나 CD. 네. 예. 그렇군요. 네. 서둘러서 빨리. 예, CD는 향뮤직에서 구입하시는 네, 걸로. 향뮤직에서 항의 전화를 빨리 받으시길 네, 기원하면서 네. 오늘 정말 줄리아 드림 편 정말 긴 시간 동안 연주하고 인터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y down on me through her eyes. Lie down on me through her sky. Lay down on me through my eyes. Lie down on me through my sky.